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여러 번 이미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힘내, 화이팅, 기운내 이런 말이 좀 어떤 압박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그 힘을 내지 못하는 자신을 좀 자책하고 좀 비난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연히 좋은 의도로 하는 말고 당연히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 좀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뛰어야 되는 때인가 보다 하고 이제 좀 넘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을까? 이렇게 무기력이라는 거는 해야 하는 일은 있지만 의욕이 나지 않고 또 아주 일상적인 것들도 너무나 힘들어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일종의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원시인이 나 너무 무기력해서 사냥을 나갈 수가 없어. 오늘 좀 번아웃이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동굴에 누워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맹수도 없고 안전한 방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더 큰 이제 두려움과 무력감을 느끼거나 이제 우울감 때문에 이제 힘을 낼 수 없는 뭔가 일상적인 것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근데 게으름이라기보다는 그 현대 사회 안에서 갖는 이 사회의 환경 조건 안에서 갖는 자연스러운 상태 같아요. 이게 우리 현대 사회가 사실 난이도가 되게 높잖아요. 해야 되는 게 정말 많죠. 뭔가 다 잘해야 되죠. 부모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뭐 사회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남들 보기에 잘 사는 삶도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좀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좀 삶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에너자이저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워보시는 분은 알 텐데 체력이 동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으로 막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막 하고 싶은 게 막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제 그걸 자기가 해도 되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그냥 그저 재밌어서 하는 일들이 이제 막 넘쳐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제 신나는 거죠. 저희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장 이제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와, 어떻게 너는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이제 항상 머릿속이 복잡하고 해야 할 것들이 넘쳐나고 이렇게 부담감에 짓눌려 있고 뭔가 다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잘 되지 않고 계산이 많아지면서 더 이제 행동이 쉽지 않아집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무기력하다면 어딘가에 에너지를 아주 많이 쏟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부담이 크고 높고 뭔가 에너지를 이미 많이 쏟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스스로는 인정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실이 사실 지금 그 무기력의 큰 원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왜 너는 이렇게 잘 못하냐? 왜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막 그런 식으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 막 억지로 나를 이렇게 끌고 다니고 막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뭐 갓생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자신을 억지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기운이 빠져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죠. 인간의 신체는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반복돼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긴장 상태는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좀 유발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완 상태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면서 호르몬 균형을 이제 회복시키는데 그게 이제 적절히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시간에 이제 긴장 상태로 지내는 거죠. 막 주먹을 이제 꽉 쥐고 막 전력 질주하는 식으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뭔가 긴장되고 두려운 상태로 이 한껏 승모근이 올라간 채로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막 그렇게 쓰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이제 탁 하고 힘이 풀려버리는 게 이제 번아웃이 아닌가. 없는 에너지를 막 이제 긁어 쓰면서 이제 그게 다 동이 났기 때문에 도저히 억지로도 이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지 못했던 이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맞다. 일어나야 해. 정신 차리자 하면서 이제 막 다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돼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충분히 쉬어줘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충분히 나는 많이 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을 일으키기가 어렵지? 라고 한다면 한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해내야 하는 것이나 잘해야 하는 게 많고 그 기준이 나한테 높다면 당연히 나한테는 발을 디딜 엄두가 나지 않을 거예요. 과제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벅차고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내 삶이 뭔가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 무력감은 찾아듭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에 지고 있는 이제 짐들을 좀 내려놔서 이 무게를 가볍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삶에서 무엇을 기대했지? 무엇을 바라고 이렇게 애를 썼던 거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나를 몰아치면서 살았지? 하면서 이제 나 스스로에게 부과한 요구들이 이제 부담된다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번아웃이 온 만큼 알았으니까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험처럼 내가 이 부담감을 내려놨을 때는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이제 기대치를 낮추는 건데, 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면 보통 뒤처질까 봐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오히려 높아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이 좀 어렵지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들을 왜 자꾸 해내려고 했던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조금 내가 좀 내려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제 과대평가를 좀 내려놓고 그 무게를 좀 내려놓으면서 이제 삶이 훨씬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 책에도 엉망진창이 될 용기, 형편없어도 될 자유를 자신에게 허용해보자 라고 했는데, 저도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형편없어질까봐 너무너무 두려웠구나.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내지 않으면 내가 엉망진창이 될까봐,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할까봐, 무능력하다고 생각할까봐 되게 두려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된 순간 오히려 거기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쉽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형편없어져 보자. 너무 이렇게 애쓰지 않고 형편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내가 그걸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지? 하면서 오히려 그걸 내려놓고 좀 느슨하게 한번 살아보자고 한번 저도 그런 실험을 해봤었던 거죠. 삶의 난이도가 너무 높으면 당연히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요. 적당히 동기부여가 될 만큼의 적당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그 몰입에 대한 주제를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그 몰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너무 쉽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흥미를 잃고, 적당히 살짝 어려우면서 내가 조금 애를 써야만 해낼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과제가 이제 집중이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이 나한테 내가 해내기에 너무 어려운 난이도가 되어버리면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부담을 적당히 줘야 된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삶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자발성의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내 마음 안에서 이렇게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저절로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뭔가 계산하거나 그러지 않고도 집중할 수 있고, 뭔가 촘촘히 계획하거나 애써서 나를 끌어내지 않아도 이미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사회적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짧게나마 자신의 자발성을 경험하고 동시에 그 순간을 진정한 행복으로 느낀다고 말하는데요.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에서는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진정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는 무능력, 그로 인해 타인과 자신에게 가짜 자아를 내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열등감과 무력감의 뿌리이다 라고 썼는데요. 그가 말하는 이제 자발성의 경험은 대단한 활동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것들, 뭐 그냥 일상적으로 뭐 풍경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나, 뭔가 고민을 해서 그 고민 끝에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나, 막 누군가를 이제 사랑해서 사랑이 막 갑자기 솟구치는 순간 이제 나를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자발적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체험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이게 이 삶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의무와 책임으로 가득한 어른의 일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발적인 경험이 곳곳에 이제 채워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감탄을 한다던가, 뭐 그 장면을 이제 찍어가지고 막 소중한 사람한테 이제 보내면서 막 좋아한다라던가,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를 하는 일,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의 많은 부분에 이제 채워질수록 삶은 좀 단순해지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도 좀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흘러갈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앞에 이제 권해드린 그 두 가지가 전혀 와닿지 않을 정도로 이제 깊은 무기력에 빠진 분이 있다면,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무기력할 때는 또 특히 이제 깊은 우울감과 함께 그런 무기력이 같이 찾아왔을 때는 휴대폰 보는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나를 위해서 이제 밥 한 번 차려 먹는 그것도 정말 힘든 상태거든요. 그럴 때는 그저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충분하다. 만약 지금 조금도 헤어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다면 이미 분명히 오랜 시간 애써온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 안에서는 잘해보려고 고군분투했었을 게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런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자체만, 살아있음 자체만 이제 신경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건 뭐냐면 숨을 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들숨과 날숨이 내가 어떻게 쉬고 있는지, 내 안에서 이제 호흡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머, 내가 숨을 쉬고 있었나? 나 애가 살아있긴 한가? 하면서 이제 나의 호흡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렇게 숨 쉬고 있는 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숨이 또 앞으로 당신을 살아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 상태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저의 가까운 분이 깊은 우울과 함께 번아웃을 겪어서 좀 힘들어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남 얘기 같지도 않고 나도 언젠가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캄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이 될까봐 뭐 힘내, 뭐 화이팅 이런 거는 전혀 말할 수도 없었고, 긴 말을 하기도 되게 조심스러워서 뭔가 마음에 넘치는 말은 있는데 이렇게 전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제가 따로 노트에 써놨었어요. 제가 책에다가 담아놨거든요.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꼭지의 마지막 부분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지겠지만 그 느낌이 결코 너를 쓸모없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널브러져 있길 바란다. 넘어진 김에 쉬다가 자연스럽게 힘이 차오를 때 일어나면 좋겠다. 압박 속에서 자신을 억지로 일으켜 얼마 못 가 다시 넘어지느니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 바람결에 갈대가 흔들리듯 그런 자연스러운 몸짓으로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써놨었어요. 다행히 이제 그 지인은 다시 잘 일어나서 정말 강물처럼 흘러가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무기력의 한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조금의 부담도 얹어주지 않고 그냥 살아있기만 하자 하면서 일단 있어 보시라고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누운 거 마음 편히 누워 있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해하고, 뭔가 과거에 이상적으로 그렸던 그런 모습이 지금 아니라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내가 잘 살아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그 무기력에 대한 얘기를 양분 삼아서 너무 힘들면 그냥 누워 계시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나에게 좀 질문을 건네면서 좀 실험 삼아서 나를 좀 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